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졸업 프로젝트로 사진집 낯설게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집에 들어가는 사진들을 찍고 고르며 제 사진을 통해 발견한 저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제 사진집은 단순히 사진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스스로 바라보며 성장해온 1년의 기록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인정해주는 취미를 갖고 싶었어요. 기타를 치는 친구들처럼 저도 뭔가에 몰입을 하고 싶었죠. 그때쯤 사진기를 들며 사진을 찍는 친구가 있었어요. 혼자 셔터를 누르며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카메라는 셔터, 조리개, 감도 이 세 가지만 다룰 줄 안다면 무엇이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입문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했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의 첫 번째 사진집이에요. 사진에 흥미가 생길 때쯤 필리핀 이동학습을 떠났어요. 출사팀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토록 원하던 취미가 생겼죠. 몰입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때 저의 첫 사진집인 순간포착을 만들었죠. 제가 직접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뿌듯했고 저도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생겼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사진집을 판매하며 저의 사진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작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진에 흥미를 잃기도 했죠. 그럼에도 저는 사진은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뿐인 취미를 잃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번에 사진집을 또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사진을 찍으며 꼭 사진집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변화했던 저의 이야기와 성장들을 책으로 담고 싶었고 다시 용기를 갖고 사람들에게 제가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것들을 전하고 싶었어요. 출사를 나가면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한 컷도 안 찍고 돌아올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찍고 싶은 것을 찾고 싶었어요.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사진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은 그냥 예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사진으로 만들 때였어요. 저는 한없이 익숙한 공간과 피사체라도 기법, 구도 등을 이용해 낯설게 담아낼 때 진짜 저의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빛을 피사체로 삼아보기도 하고 흔들린 사진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했죠. 올해 초 저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빛의 색감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 사진에 빛은 항상 있었지만 빛 자체를 피사체로 둔 적은 없었어요. 빛을 찍으며 느꼈던 것은 예측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빛은 늘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출사를 나갔는데 하늘은 흐리고 구름이 많이 껴 있었어요. 원래 노을을 촬영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노을은 잘 보이지 않았고 구름이 해를 덮고 있었죠. 실망하던 찰나 날씨가 흐려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 구름들은 구름 빛이라는 소재를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어두워서 더 다양하고 강하게 빛나는 조명들도 발견했죠. 그렇게 촬영을 이어가다 금방 밤이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밝기를 올리려 이용했던 저수 셔터가 사진을 흔들리게 했고 흔들린 사진은 오히려 특별한 장면들을 유추했죠. 자주 보던 풍경에서 다름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찍는다는 생각보다 내 시선으로 다시 만든다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렇게 찍은 사진들로 챕터 1 언제나 예측 불가능이 탄생했습니다.
챕터 1. 언제나 예측 불가능. 깜깜하게 변한 하늘 위에 여러색 LED가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앉아서 한강들의 불빛들을 보며 얘기를 하거나 버스킹 공연을 보고 있었다. 은은한 네온빛으로 퍼져있는 안개가 더 잘 보였다. 순간 모든 풍경들이 몽환적이게 느껴졌다. 찍을 때마다 의도대로 되지 않는 빛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사진의 소재가 무한했다. 나에게 이런 사진들은 특별하고 특이하다. 있는 것을 그냥 사진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모든 상황과 장소에 아름다운 장면은 있고 포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든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출사였어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공간을 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름 방학 기간에 유럽 여행 캠프에 참여했었어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직접 눈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것에 즐거운 마음이었죠.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공간들의 호기심도 있었기에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정은 쉽지 않았고 카메라를 들 여유도 없었어요. 기대와는 다르게 새로웠던 풍경은 금방 익숙해졌고 열심히 찍은 사진들은 전부 뻔한 여행사진 같았죠. 재미가 없었어요.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때 캠프에서 만난 선생님께서 타지가 낯설고 신기하겠지만 관광지를 너무 담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기 쉽고 그 나라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풍경을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느껴지는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챕터 2. 익숙함에서 새로움에서 익숙함을. 나는 남들이 보고 지나친 장소와 시간을 나의 시선과 시간으로 다시 들여다보곤 한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오자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발견한 건 나의 마음가짐이었다. 낯선 두 나라의 호기심도 있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는 타지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호기심 가득했던 곳도 일상이 되니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여행을 떠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디를 가던 아름답게 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지인 만큼 익숙하게 바라보고 싶었다. 이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느껴지는 사진을 찍고 싶었다. 여행을 하면서 저는 눈으로 담는 즐거움도 배우게 되었어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카메라를 드는 대신 눈으로만 바라봤던 순간들이 아쉽기도 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점점 눈으로 담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카메라를 일부러 들지 않을 때도 있었죠. 저는 이제 카메라가 없어도 아름다운 세상을 눈에 담을 수 있어요. 마지막 챕터는 혼자 서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했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한 공간에 있으면 멈춰있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죠.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저를 필요로 해줬으면 했어요. 1년 동안 개인 졸업작품을 하면서 혼자 사진을 찍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외롭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기도 했어요.
주변을 보면 사진을 찍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저와는 다르게 다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같았고 외로운 시간을 버티게 해준 각자의 취미가 있는 것 같았죠. 유일하게 취미라고 생각했던 사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나는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혼자 사진을 찍을 때 마음 한켠이 공허했고 16기의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공허한 감정이 안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곁에 있던 여행의 동반자가 친구들이었다는 생각에 소중해지면서도 늘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죠. 그래도 함께했던 기억들을 추억할 때 슬픔과 외로움보단 좋은 감정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타인에게 너무 의지하는 모습도 조금 버려야 했고 저의 가치를 스스로 찾고 서는 법을 연습해야 했어요. 끝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 있어도 모두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마지막 챕터에 담았어요. 챕터 3 모든 끝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혼자 사진을 찍는 날이 많았다. 외롭기도 했고 혼자 출사를 갈 때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들을 자주 떠올렸다. 그럴 때면 나는 혼자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쭉 간직하고 싶은 3년의 기억이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지금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걱정이 된다. 즐거웠던 기억, 서로에게 상처였던 기억 전부 추억으로 남길 준비를 한다. 늘 붙어있던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게 우리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것 같다. 뭉클한 기억들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카메라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눈. 사진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진과 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이동학습 때 사진과 저는 매우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카메라와 저는 친구들을 연결시켜주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제 성장을 도와준 도구가 되었죠. 홀로 사진을 찍으며 외로움도 많이 느꼈지만 저를 낯설게 바라보게 해주었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커가고 싶은지 알게 해줬어요. 친구들과 항상 같이 있던 게 좋았던 저는 혼자가 되어보며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평범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16기의 단체 사진을 볼 때면 저희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생각나듯이 저는 저의 사진을 볼 때면 스스로 던졌던 질문들이 떠올라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서준이가 이번 연도에 알았는데 사진을 정말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멋있다는 말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들어서 서준이가 부쩍 친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느낀 점이 정말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 논문을 하면서도 계속 깊게 고민하고 내가 왜 사진을 찍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항상 깊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표정이 안 좋으면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이 서준이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도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서준이가 16기를 소중해야 하는 만큼 우리도 늘 서준이를 소중히 하니까 그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발표 잘 봤습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필리핀 때 같이 출사 다니면서 서준이가 사진 찍는 것은 항상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논문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시선을 좀 더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소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서준이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도 혼자 써보려는 노력이 진짜 정말 멋있었고
서준이가 논문하면서 쓴 글이나 사진 보면서 왜 이렇게 잘 쓰지 하고 되게 많이 놀랄 때가 많았는데 칭찬 대신에 맨날 놀리기만 해서 미안해. 수고했어. 다현님. 제가 사진에 대해 뭐 아는 것도 없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진이 논문을 할 만큼 그렇게 깊고 그런 주제인가 싶어서 별 기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서준이 오빠가 찍은 사진 보자 우아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살짝 논문 발표하는 오빠 모습 보면서 오빠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어. 그래서 좀 너무 의외였고 너무 좀 낯설고 놀라웠습니다. 오빠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서준이 형은 항상 뭐 할 거 없어서 후배들이나 괴롭히는 그런 선배로 있었는데 또 논문 발표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진짜 멋있는 선배라는 생각이 들고 발표하고 논문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저랑 서준이가 굉장히 서로에게 좀 짓궂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번 논문을 보면서 아 나한테 막 계속 뭐라고 하던 서준이 어디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서준이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찍고 글을 이렇게 잘 쓰는지 몰랐어요. 사진은 뭐 잘 찍으면 잘 찍겠지 했는데 글을 보니까 이게 서준이가 쓴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발표 재밌게 잘 봤고요. 앞으로도 서로 짓궂지는 않고 장난 치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발표 잘 봤습니다. 원우님. 전 가끔 서준이를 보면 벽이 느껴지는데요. 김서준이라는 이 완벽.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사실 서준이가 1학년 때부터 14기 논문 발표하는 걸 사진 찍는 걸 보면서 그냥 사진 재밌어 보인다. 너 잘 찍지는 못한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2학년 때 필리핀 가서 사진집 출연하고도 잘 찍었네 이 한마디를 다 못 해준 것 같아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은 사진 너무 잘 찍었고 그다음에 같이 일본 가서 사진 찍었을 때 그때도 같이 이야기 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게 너무 추억이 될 것 같고 저한테는 서준이는 평소에도 새로운 시선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선의 확장을 얻어냈고 카메라가 아니어도 본인의 눈으로 이제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서준이의 가장 큰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준이가 장난을 치면은 되게 굉장히 너무 재밌고 그런데 서준이에게도 16기가 재밌고 소중한 존재였다니 일단 너무 기쁘고요. 그런데 서준이가 혼자 있는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에서 이제 앞으로 나중에는 16기가 없어도 혼자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올 텐데 그럴 때도 혼자서 다른 사진기나 다른 것들을 찾아서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서준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때 사실 사진집을 보고 잘 찍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잘 찍어진 것 같아서 정말 잘 찍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PPT 보면서 2학년 때부터 사진 찍은 게 생각이 났는데 그때부터 너무 잘 찍는다고 생각했고 PPT 보면서 정말 많이 감탄했고 그리고 제가 많이 서준이한테 시비도 걸고 많이 싸웠는데 그리고 미안하고 좋은 친구로 남아줘서 고맙고
친구로서 진짜 많이 사랑하고 서준이랑 있으면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하고 항상 저희 16기를 웃겨주는 서준이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연도에 서준이를 논문 멘토로서, 동료 멘토로서 정말 자주 보고, 그리고 제 논문인 인터뷰지 만들기 사진도 서준이가 직접 찍어주러 이곳저곳 와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억뿐이고요. 그리고 저 서준이의 사진을 어제 오늘 PPT로도 계속 보고 엽서로도 계속 보면서 서준이의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준이만의 섬세함이 가득 담겨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찍을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그리고 이 사진은 흑백으로 찍었으면 더 예쁘겠다라고 딱 느껴지는 사진 정말 흑백으로 찍혀 있고 이미 그런 게 너무 아름다웠고, 사진과 함께 한 걸음씩 서준이가 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사진을 통해 나도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기쁠 따름입니다. 정말 수고했어 서준아. 서준이 오빠가 사진을 찍다가 작아지기도 했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서준이 오빠의 사진을 볼 때면 서준이 오빠만의 감성 있는 사진이 있어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작아지지 말고 계속 오빠만의 사진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람님. 서준 오빠의 진지한 모습 이렇게 처음 봤어요. 장난기스러운 모습만 봤었는데 그전엔 솔직히 논문에서도 장난스러운 말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지한 말만 하니까 제가 놀라서 논문 수고하셨습니다. 예린님. 서준이 사진을 보면은 늘 놀라고요. 요즘 부쩍 뭔가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글과 발표가 될까 고민하면서 찡그리고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에도 생각이 깊어 보이긴 했지만 정말 서준이의 진심을 많이 느꼈는데, 웃겨주고 싶고 힘들어 보이면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감정이 드는 게 저랑 너무 비슷했어요. 서준이는 제가 불안하고 힘들 때 가볍게 장난치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친구고, 그 친구가 우리와의 시간을 사진으로 기록했구나를 알 수 있었고,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우리다운 사진을 찍어준 사진작가 서준이 고생했어. 윤영님. 주년. 일단 서준이 하면 생각나는 건 저희 반 일단 분위기 메이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장난스럽고, 근데 서준이가 찍은 저 사진들과 서준이의 논문을 보면서 너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깊은 모습도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저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들였을까 생각하니 너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고생 많았어. 성성님. 저는 서준이 발표 보면서 아름답게 보는 마음가짐이라는 점에서 일단 기억이 남았고, 그 이후에 그냥 발표 자체에서 서준이가 1년 동안 사진과 함께 되게 많은 고민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정말 수고했고, 남은 시간도 고민보다 이제는 좀 행복하게 1년 보냈으면 좋겠어. 수고했어. 유빈님. 제가 필리핀 때 사준이 사진 보고 계속 못했다고 장난을 쳤는데, 이번 3학 논문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장난도 못 칠 만큼 잘 찍어가지고 계속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멋있고요. 멋있어요. 예람님. 저도 항상 서준이와 3년 붙어 있으면서 좀 했던 생각이 겉으로는 친구들에게 장난치고 웃긴 서준이로 보이지만 속마음에는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가 내가 했던 말이 재밌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부터 서준이가 겉으로만은 이제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처럼 겉으로도 성숙한 서준이가 변했으면 좋겠고 이제 논문 끝났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놀고 놀았으면 좋겠어. 수고했어. 없으시면 본인 코멘트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 많이 풀었냐? 오늘 저녁에 다 팔아라. 오늘 수고 많았고 사진 아빠도 참 예전에 사진 찍는 거 많이 좋아했었는데 닮아가는 것 같아. 수고했어. 서준이가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제가 궁금해서 방에 가면 못 보게 하고 해서 오늘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멋있게 잘 찍었고요. 이제 사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준이가 고민들도 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을 조금 더 봤고 해서 그런 서준이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이번 논문이 진짜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멘토쌤 코멘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이 멘토 김기현입니다. 서준이랑 1년 좀 안 되게 이렇게 같이 하면서 담임으로는 이제 3년째 같이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모습들을 계속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서준이는 필름 카메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서준이한테 서준아 뭐해? 뭐하니 지금? 왜 아직까지 안 됐어? 이런 재촉하는 말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끝으로 오면서 더더욱. 근데 서준이랑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준이의 글들을 보면서 서준이는 정말 필름 카메라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한 컷 한 컷을 담고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직 서준이가 쌓아놓은 그 롤들이 다 나오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서준이가 사실은 혼자 서는 거를 힘들어하는 자기의 모습이 보기가 힘들었나 봐요. 스스로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혼자 잘 서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없을 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지? 그리고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 과정에서 저는 서준이가 스스로 서려는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인삼축제 부스에 나가서 혼자 판매를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잘 못했었는데 멀리서 지켜보니까 다른 학교 친구들이 막 와서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도전했었던 건 나윤이랑 같이 인삼축제 말고 근삼책삼이라는 그 북 판매하는 그런 플리마켓이 열렸었는데 거기에서도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윤이와 서준이한테 줬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한 분이 오셔서 서준이를 인터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자기 책이 어떤 책이고 자기가 왜 사진을 선택했고 이런 챕터들은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하는 모습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 친구의 하나의 과정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서준이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네, 앞으로도 서준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늦게까지 남아서 리허설 해준 17기 다 16기 다 고맙고 그리고 아니 항상 함께 해준 16기 고맙고 그리고 멘토쌤 항상 고맙습니다.